이번에 인사청문회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부터 시작한 인사청문회가 벌써 오늘 이제 나흘째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이진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 두 명인데 일단 강선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인사청문회에서 한 내용이 거짓 해명 때문에 더 논란이 이어지고 있고 이진수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논문 표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강하게 반박을 했고 대신 자녀 조기 유학 보낸 거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고 이런 방식으로 약간 수습을 하는 모양새로 갔는데 일단 강선우 후보자 어떻게 보셨어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셨어요? 강선우 후보자는 여권 차원에서도 지금 정리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시점만 네. 보는 것 같고 뭐 방금 전에 나온 보더라도 좀 주말쯤에는 정리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은 이게 갑질 논란이 있고요. 그다음에 2차 가해 논란이 있는 것이고 또 네. 거짓말 논란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의혹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매일매일. 네. 뭐 이사한 것도 나오고 있고 뭐 병원 코로나 검사 네, 이런 거. PCR 검사 안 하고 그냥 신속 항원 검사만 하고 그냥 면했다. 본인은 뭐 아프리카 가려고 주사 맞으러 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이런 의혹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강선우 의원이 과연 장관이 되더라도 과연 장관직을 유지할 수가 있을까. 근데 진영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진영 자체에서 반대 목소리가 너무 많이 났잖아요. 야당만 반대하면은 밀고 나갈 수 있는데 맞아요. 민주당 내에서 보좌진들, 민주당 진영, 시민단체들 다 들고 일어나서 반대하고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임명할 거예요? 네. 이준수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좋아요. 뭐 표절할 수도 있고 하면 안 되지만 그런데 전문성이 없다라는 것이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나지 않았느냐. 네. 교육 현안에 대해서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에 대해서도 대답을 잘 못하고 있다. 교육부 장관이 그걸 모르면 어떻게 교육부 장관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분도 적절하지 않고 결국에는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네. 임명 처리하는 것은 좀 부담스러우니 좀 분위기를 다 알 거 아니에요. 아이고 나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가 많구나. 그러면은 주말쯤에서 뭐 자진 사퇴하지 않을까. 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담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 제가 자진 사퇴하겠습니다. 뭐 그러지 않을까 싶네요. 인사청문회 다른 건 좀 끝나고 난 네. 다음에 주말에. 네. 저도 뭐 그럴 거라고 봐요. 최소한 내일 오후 2시다. 네. 오늘은 아니고 2시 이후다라고 봤는데 왜냐면 뭐 꼭 그것 때문이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강선우 후보자나 이준수 후보자가 버티기. 네. 잘 이것만 넘어가면 장관이다. 이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본인들은 아직은. 예, 네. 여러 말투나 여러 가지를 보면 입장을 한다는 걸 보면 나 때문에 솔직히 이제 우리 같은 거 그러잖아요. 뭐 장관 후보자가 됐어. 그럴 리도 없겠지만 됐는데 뭐 저희가 과거에 했던 어떤 일 때문에 막 정권에 부담을 줘. 그게 너무 미안하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좀 그래서 빨리 물러나야겠다 생각할 텐데 이분들은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네. 들리는 얘기들로 보면 어떻게든 버텨서 돼야 된다. 네. 물론 강선우 후보자 같은 경우는 특히 만약에 이번에 물러나게 되면 그냥 낙마한 걸로 규정이 되잖아요. 네. 버티면은 논란이 있었다가 되거든요. 그래서 버티는 건 알겠지만 근데 정권 부담이 너무 큰데 그래서 근데 지금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우성우 수석이 아예 대놓고 했잖아요. 굉장히 안 좋은 흐름에 대해서 얘기들에 대해서 보고를 했다. 있다. 네. 이거는 물러나라는 얘기예요. 예. 그런데도 안 물러나고 있는 거는 버티는 거라고 보고 그러면 어차피 지금이면 그냥 다 갔으니까 내일 청문회 끝날 때쯤이나 다른 후보자들 아니면 주말에 물러나게 해야 된다. 물러나는 게 맞다. 봅니다. 이진숙 후보자도 비슷하게 물러나는 게 맞다. 이준수 후보자도 장 수사님 말대로 네. 기본이 안 돼 있어요. 정책에 대한 기본도 안 돼 있고. 근데 이제 청문회를 종합적으로 보면서 네. 꼴불견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뭐가요? 누가요? 여야 의원들 하는 행태를 보니까 다 여당은 방어만 하고 야당은 제대로 못하고. 여당 민주당 의원들 윤석열 정권 시절에 이런 장관들 내놨을 때 얼마나 그냥 반대하고 안 된다고 했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걸 다 옹호하고 앉아 있었고 그런 걸 계속 되풀이 봐야 되나. 그렇게 진영 논리가 더 중요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좀 방어하는 논리 중에 하나가 집권 초기인데 이거 우리가 밀리면은 국정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국민들은 진영을 떠나가지고 잘못됐고 부적절하고 능력이 없고 거짓말하는 사람, 공직자로 임명하는 거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잖아요.
그 민심을 받는 게 맞지 그 민심과 정면으로 맞서는 게 과연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인가. 네. 그래서 대통령실이나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옹호나 방어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고 네. 정말 제가 민주당 의원들의 행태에 대해서 좀 경악스럽고 역겹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 게 뭐냐면 그렇게나요? 네. 12월 3일 날 그렇게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군인들이 총을 들고 왔을 때 용감하게 막았던 그 보좌진들. 네. 그땐 정말 동지로서 얼마나 그들을 칭송했어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보좌진이 이상하다. 아. 보좌진은 원래 자주 바뀐다. 이런 식으로 보좌진들한테 험담을 해대고 있잖아요. 아, 그래요? 그러고 있나요, 지금? 그렇게 지금 민주당 의원들과 김병기 원내대표 계속 보좌진 이상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네. 하잖아요.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 얘기를 듣는 보좌진은 그 심정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더 이상 상처 주지 말고 네. 강선우를 지키려고 하다가 진영 자체가 분열되고 틈이 생길 수 있다. 제발 그러지 마시라. 보좌진들 이상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네. 자주 바뀌는 거는 그 바뀔 만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문제인 것이지 보좌진이 가만히 있다가 그냥 막 그만두진 않아요. 그러니까 보좌관 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저는 20년 했죠. 네. 보셨을 때 그 정도 갑질은 정말 상식적이지 않다. 이렇게 좀 보셨어요. 종류가 좀 다양한 것 같아요. 저도 뭐 갑질 당해보기도 하고 네. 들어보기도 했는데 저렇게 다양한 종류의 갑질을 종합 세트로 갖고 있는 거는 뭐 종합 선물 세트도 아니고 네. 그런 분은 강서원 의원이 참 처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대하는 게 이게 그냥 저런 갑질 문제가 아니라 그냥 회관 내에서 대하는 것 자체를 네. 상당히 좀 인간적인 모멸감을 주는 그러한 눈빛, 말투 그런 행동들이 있었어요. 네. 그게 소문이 쫙 난 거죠. 이미 이제 국회 안에서는 소문이 좀 나 있었다. 몇 년 유명했다. 전부터 유명했죠. 아, 그래요? 네. 그렇구나. 저는 또 비슷한 얘기를 네. 강선 의원이 배지를 달기 전부터 들어가지고 아, 그래요? 네. 배지 달기 전에는 뭘 뭐 하셨었죠? 갑질은 아니지만 네. 약간 스타일이 어떻다라는 얘기를 뭐 객관적이라고 할 수는 없죠. 몇 분의 그냥 얘기였으니까. 근데 그 뒤에 들은 얘기가 보좌진들이 힘들어한다 라는 얘기도 사실은 파다했었고 오늘도 어떤 당직자들 얘기 들어보면 민주당 당직자 얘기 들어보면 사필 규정이다. 아하. 결국엔 본인이 뿌린 씨 때문에 본인이 망한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장 소장님 말씀에 저도 동의하는 게 그 당시 12월 3일 날 밤에 밤 10시, 11시, 12시, 1시 3분인가요? 계엄 해제가 됐잖아요. 네. 의원들은 본회의장 안에 있었잖아요. 당시 막았던 보좌관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막 앞에서 오니까 일단 막았는데 네. 이거 그 새벽 3시가 돼서 이제 어느 정도 또 마음을 돌리고 나면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렇지. 그럴 수밖에 없죠, 아찔하지. 진짜. 네,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총을 들고 있었다. 총을 쐈으면 진짜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알지만 당시 탄창은 없었다. 총은 박스에 따로 차량에 보관돼 있었다. 총알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것도 어떻게 알아요? 네. 그 모르는 당시에는 거예요. 몰랐죠. 네. 몰랐겠죠. 저도 좀 늦게 국회를 갔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라는 생각들이 있어요. 사실은. 네. 겁도 나고. 근데 그거를 바로 앞에서 보좌관들이 다 막았어요. 근데 이제 와서는 아, 그 보좌관이 이상한 보좌관이다. 사실은 의원들은 의원으로서 대한민국 대표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당시 본회의장에 모여서 계엄 해제 정말 중요한 일을 했죠. 근데 그게 가능하도록 정말 바깥에서 몸을 바쳐서 내가 정말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막은 보좌관들과 당직자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민주당이 이건 나중에 엄청나게 깊게 남을 거예요. 저는 강선 의원이 지금까지 자진 사퇴를 안 하는 것 자체도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네. 버티는 것 자체가 생각해봐요. 보좌관들한테 그때 상처가 될 수 보좌진들이 있다. 안 먹었으면 군인들 안 먹었으면 그냥 다 뚫렸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보좌진이 이상하다니 이게 말이 돼요. 너무하셨어요, 이거는. 그때 5.18 정도에 뭐 중학교 이상 고등학교 80년에 그러니까 연배가 지금 거의 60 이렇게 된 분들이죠. 그런 보좌진이나 당자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사실은 막을 엄두를 못 냈대요. 네. 너무 무서웠다는 거예요.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뭐 제 또래나 저보다 좀 젊은 분들은 사실은 바로 듣기만 했지 그걸 못 느끼잖아요. 저도 80년이면은 뭐 초등학교 2, 3학년 때였는데 못 모르고 막을 수 있는데 실제 경험한 사람들 너무 경험 무서우니까. 사람들은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뭐 경험 안 했어도 동시대로 한 중고등학교 때 그거를 보거나 바로 이렇게 느꼈던 분들은 겁이 나는 거죠. 그러면 또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끝난 다음에 자괴감이 들어요. 아, 내가 이거 겁내가지고 못했구나. 그럼요. 네. 그런 일들을 다 겪은 보좌관들이에요. 근데
그런 얘기를 지도부에 산다. 저도 오늘도 기사에 몇몇 그러니까 다 그렇진 않고 일부 의원들이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낭만 사유가 아니다. 아니긴 개뿔이 아니에요. 낭만해야지. 나이보험 상태를 객관적으로 체크해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각종 보험을 고객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등록된 보험대리점 소속입니다. 홈페이지는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으로 접속하시고 전화는 1800-7917입니다. 검증된 상품을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마켓단위 쇼핑몰에서 초복맞이 해신탕을 저렴한 가격에 준비했습니다. 한약재와 닭, 대낙지, 전복, 흰다리새우, 백합까지 모두 손질돼 담겨 있고요. 넣고 끓이기만 하면 됩니다. 4, 5인분 한 세트가 특가 39,000원, 무료 배송입니다. 놀라운 기능과 압도적 가성비로 유명해진 브랜드 A2 제품 중에서도 가장 많이 팔리는 하이엔드급 에어5 프로, A2 초경량 공기전도 블루투스 이어폰도 특가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주문 방법은 유튜브 화면 좌측 하단을 클릭하시거나 포털에서 마켓단위를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하려다 잊어버렸네. 죄송해요. 아니 그렇게 1초 만에 1초 만에 생각나면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두 분이 이 두 후보자 말고 네. 강선 의원은 법적인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냥 이게 도덕적으로 비난만 받는 게 이게 아니라 갑질 법적으로 문제가 아니라 네. 취업방해. 그게 뭐 그렇죠. 이거는 큰 죄예요. 네. 근데 2명에 대한 뭐 취업방해가 있었다. 전화해가지고 그거 안 좋으니까 뽑지 말라 뭐 이렇게 네. 얘기했다라는 그건 거요. 어딘가 이제 본인이 고소하거나 딴 데서 고발 들어가면 이거는 노동법상 상당히 중대한 범죄 혐의 중 하나거든요. 네. 이거는 법적인 조사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냐. 그러니까 좀 너무 그렇게까지? 욕심부려가지고 네. 참 정치적인 타격이 상당히 큰 것 같아요. 자, 2명 말고 지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다른 분들 좀 눈에 띄는 분들 있으셨어요? 2명 덕택에 다른 분들은 눈에 안 띄는 것 같아요. 안 보여. 다른 분들은 잘 이게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다. 저는 기본적으로 사실은 예전에 뭐 이준숙 방통위원장 있을 때도 여러 논란 있을 때도 그런 얘기를 제가 했었는데 막 주변에서 볼 수 있을 만한 허물, 그래서 허물이 있는데 주변 지인이 어떤 뭐 또는 흠결 이런 거 가지고는 그냥 뭐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천하에 상종 못할 놈이다라고 그런 사안 가지고는 할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정은경 후보자 같은 경우는 농지 직불금 문제가 있죠. 근데 제가 보니까 그렇게 땅이 많은 네. 완전 투기로 볼 만한 그런 그 것도 정도는 땅값은 많이 올랐지만 그때 당시와 뭐 사실 강남 아파트였으면 훨씬 올랐겠죠. 비교하면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실제 얼마가는 농사를 돕는데 하기도 하고 물론 법적으로는 위반 소지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거는 반성하고 넘어가면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런 것까지 다 하면 사실은 일할 사람 못 찾아요. 그리고 뭐 한성숙 후보자 어머니에게 뭐 증여를 했다. 동생에게 뭐 차를 예. 물론 법적으로 따지면 문제가 되고 그건 반성하고 이제 내면 되지. 그걸로 이런 상종 못할 사람 그건 할 건 아니다. 아니라고 보죠. 본인이 뭐 몇백억 자산가인데 못 사줍니까? 사줄 수 있다고 봐요. 증여세를 물론 내야 되는데 하다 보면 뭐 좀 안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증여세 얘기로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지금 어느 정도 저는 뭐 그럴 형편이 안 되긴 하지만 자녀들 집 사주는 사람들 뭐 전세자가 뭐 2억 3억 내주는 많거든요. 많지는 않죠. 한 20-30% 되겠죠. 다 증여세 위반이에요. 네. 제가 볼 때 제대로 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거 어떻게 안 내요? 네? 어떻게 안 내요? 아니 집 자식들 집 다 해주는 걸리지 거 않아요? 거의 안 걸려요? 해줘요. 안 걸려요? 거의 안 해줘요. 증여세 저 제대로 된 사람 거의 못 봤어요. 아니 돈이 없어도 나는 뭐 해줄 수가 없는데 저도 해줄 수가 네. 없어요. 어떻게 안 걸리지? 국세청에서 안 걸리나? 그냥? 보통 그냥 해주던데요. 아니 그냥 통장으로 보냈을 때 예를 들어서 그거를 일일이 다 확인을 하지 않는다. 뭐 그런 대부분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법 개정도 하려고 한 바가 있습니다. 자동으로 사실은 대부분 수밖에 그렇게 하는데 그거를 범법자 만드는 게 옳으냐? 저는 그 방향도 맞다고 봐요. 네. 그래서 집회 줄 땐 괜찮고 그냥 돈 주면은 안 되냐? 이건 증여세 내는 거야.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지만 사실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는데 그걸 우리가 증여세 왜 안 냈어라고 하시지만 또 안 냈으니까 깜빵가. 그럴 만한 일은 아니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는 어차피 못 내지만. 네. 못 내지만 낸 사람도 어느 정도는 뭐 이해해줄 만하다. 네, 그런 네. 말씀이셨습니다.